TBC 클리닉 건강 365 주치. 오늘은 파티마병원 신경과 전문의 권석경 과장과 지금부터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파티마병원 신경과 권석경입니다. 네, 과장님. 제가 또 궁금한 게 생겼어요. 네. 얼마 전에 영화계 큰별 강수연 씨가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래요. 근데 세상 떠나기 전에 반나절 이상 이 두통이 있었다고 해요. 이때 병원에 갔으면 어땠을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데 이 두통이 전조 증상일 수가 있었을까요? 네, 참 안타까운 일이었는데 저도 기사로 접했습니다. 그 사건 당일날 네. 119에 극심한 두통이 있어서 전화를 하실 정도로 매우 두통이 심하셨던 걸로 기사가 났었는데 네. 그 정도 처음 겪어보는 두통은 그 뇌출혈의 전조 증상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타깝네요, 더. 근데 그래요? 보통은 두통이나 어지럼증을 누구나 살면서 겪으니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만약에 반복이 된다면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되겠네요. 뭐 누구나 한 번씩 뭐 두통이나 어지럼증 경험하실 수는 있는데 증상이 계속 반복된다거나 아니면은 빈도가 좀 더 늘어나는 경우에는 가볍게 여기지 마셔야 됩니다. 네. 그럼 요즘 신경과에는 주로 어떤 환자들이 좀 많이 찾아오나요? 뭐 항상 뭐 여러 가지 여러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지만 비율로 봤을 때는 두통이나 어지럼증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두통이 있으셔서 머리 사진을 찍었는데 다행히 크게 특별한 이상이 없으셔서 두통은 약으로 조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걱정 너무 많으셨는데 큰 이상 없으시니까 염려는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성의 80%, 남성의 75%, 즉 남녀의 절반 이상이 경험하는 매우 흔한 증상이 바로 두통입니다. 두통이 생기면 혹시 뇌 질병 때문이 아닐까 염려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질병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두통은 크게 뇌에 특별한 질병이 없는 1차성 두통,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 나타나는 2차성 두통으로 구분되는데요. 흔히 알고 있는 긴장성 두통, 편두통 등이 1차성 두통이고 어깨나 목 등의 통증을 유발하는 근막동통 증후군, 약물에 의한 두통 등이 2차성 두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통은 머리와 목 질환뿐만 아니라 전신 질환, 환자의 성격, 사회 경제적인 문제 등 여러 요인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지만 대부분의 두통은 구조적인 원인 질환에 의한 경우보다 두통 자체가 질환인 경우가 흔하다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흔한 두통도 신경학적 징후가 동반된다면 심각한 질환일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 봐야 합니다. 두통의 모든 것,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자고요. 네, 네. 사실 두통으로 신경과를 찾는 분들보다 집에서 네. 그냥 약 먹고 참자 이런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저번에도 좀 그런 편인데 네. 과장님 궁금한 게 두통이 생기면 그때마다 약을 먹어서 좀 지내는 게 좋을지 아니면 참는 게 좋을지 헷갈리더라고요. 굳이 두통이 생겼을 때 뭐 참는다기보다는 네. 일상생활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면 뭐 두통약 한두 번 정도 드시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두통약을 먹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네. 점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증상이 더 악화되는 경우 그리고 빈도가 점점 잦아지는 경우에는 가까운 병원을 꼭 한번 방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두통에 대해서 할 말이 굉장히 많아요. 오. 왜냐하면 평상시에 뭐 비가 올 때 네. 굉장히 예민하고 그리고 뭐 신경 많이 쓰면 어떨 때는 뭐 왼쪽이 아프다고 과장님, 어떨 때는 또 이게 또 오른쪽으로 막 넘어가요. 그럼 어떨 때는 머리카락을 제가 손만 대도 약간 좀 찌릿찌릿한 느낌의 두통을 느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뭔데요? 두통도 참 종류가 많겠구나. 몸소 느끼셨네요. 너무 다양해요, 저는. 이 정도면 뭐 두통의 종합 세트 아닌가요? 말씀하신 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 두통이 같이 있는데 예. 편두통이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편두통, 긴장형 두통, 뭐 군발 두통 같은 두통 자체가 이제 원인이 되는 뭐 원발성 두통이나 아니면은 흔히 알고들 계시는 뇌출혈이나 뭐 뇌종양 같은 뭐 원인이 있는 2차성 두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목이 안 좋거나 근육이 뭉쳐서 생기는 경추형 두통, 그리고 뭐 유전성으로 생기는 편두통도 있고 그 외에도 혈관성 두통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두통이 있어서 한 번쯤은 병원에 찾아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을 찾아뵈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목이 뭉치는데 왜 머리가 아파요? 목하고 머리 뒤쪽 후두부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이 자세가 안 좋으시거나 네. 이제 목을 요즘 스마트폰 많이 하신다고 고개를 많이 숙이고 있는 경우에 목에서 유발되는 경추통도 생각보다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제 친구가 그 머리가 아프다고 하니까 이렇게 목을 이렇게 또 주물러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금방 두통이 없어졌다는 얘기도 하던데 그 앞에서 원발성, 2차성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원발성 두통은 머리 그 자체에 통증이 있는 거고 원인이 있는 거고 그 2차성은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또 머리가 아프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원발성은 이 두통 자체가 아까 두통 말씀드렸듯이 네. 원인이 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특별히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네. 편두통이나 긴장형 두통처럼 생명에 위협을 주지 않는 뭐 구조적인 원인이 없을 경우 원발성 두통이라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2차 두통은 이제 뇌종양이나 흔히 얘기하는 뇌졸중, 그다음에 혈관에 문제가 있을 때 구조적인 원인이 있는 경우가 2차성 두통이 많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을 종합해 보면 두통의 종류는 참 다양합니다. 예. 그런데 보통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두통, 어떤 두통이 가장 많은가요? 가장 많은 건 긴장형 두통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는 많이 알고 계시는 편두통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편두통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나요? 흔히들 한쪽 머리가 아프면 편두통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보통 많이 알고 계시는 이제 편두통이 편측성 그리고 박동성으로 두통이 있는 경우에 편두통으로 많이 알고들 계십니다. 편두통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상황인데 신경성인지 혈관성인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편두통은 조짐 유무에 따라서 조짐이 없는 무조짐 편두통과 조짐이 있는 조짐 편두통으로 나누게 됩니다. 두통에 선행한다는 의미로 조짐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조짐이 없는 편두통이 더 많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진단 기준이 있는데 정확한 치료를 위해서 진단 기준을 나누기도 하고 만성 편두통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조짐이 있는 거랑 조짐이 없는 게 어.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래도 이왕이면 조짐이 있는 게 좋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잠시만 나 지금 머리 좀 아파오려고 하는데 느낄 수 있잖아요. 뭐 약을 먹는다든지. 그렇죠. 네, 그렇지 않나요? 네, 조짐의 유무가 뭐 더 좋고 나쁘고를 가리진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조짐이 있는 경우는 선제적으로 약을 먹어서 두통이 발생하는 걸 미리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조짐 편두통에서는 금기되는 약물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외래로 오시거나 뭐 진료를 보실 때 정확한 증상을 먼저 얘기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근데 조짐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짐이 나타나는지가 궁금해요. 뭐 욱신욱신 거린다든지 뭐 찌릿찌릿하다라든지 어떤가요? 조짐은 두통이 생기기 한두 시간 전에 발생하는데 조짐 중에는 시각 증상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눈앞에 번쩍거리는 점이나 선이 나타나는 양성 증상이 있을 수 있고 시야가 흐려진다거나 잘 보이지 않는 음성 증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통증이 무뎌지는 감각 증상이나 뭐 언어 장애, 그다음 운동 장애 여러 가지 조짐 증상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조짐 증상들은 이후에 완전히 회복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30분 내에 뭐 1시간 이내에는 저절로 좋아지는 특징을 보입니다. 그럼 좋아지게 되면은 그냥 보통 우리 이제 흔하게 생각하기에는 괜찮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괜찮은 거 맞아요? 뭐 정말 조짐 편두통의 조짐이라 하면 네네. 특별한 이제 머리에 문제가 있다거나 뭐 장애를 남기지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요. 예. 이렇게 또 조짐도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렇다면 그 편두통을 유발시키는 요인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모든 이제 두통의 공통적인 원인이 되는 이제 불면증이나 그다음에 스트레스 같은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사람마다 편두통 같은 경우에는 사람마다 특정 이제 요인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MSG나 뭐 초콜릿, 치즈 같은 네. 것들이 있고 번쩍이는 빛이라든지 네. 특정한 소리 그리고 날씨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생리 전후로 편두통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 다양한 원인이 편두통을 일으킬 수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막 빛이 번쩍거리면 머리가 아프고 그랬는데 이게 편두통이었네요. 그러게요. 예. 네. 흔히 머리 아플 때 우리가 머리가 깨질 것 같아, 머리 네. 아파 죽겠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 네. 편두통 앓고 계신 분들 그 고통이 생각보다 굉장히 극심하다고 들었어요. 네, 편두통으로 이제 오시는 분들 중에 많이 걱정하는 게 혹시나 뇌졸중이 아닌가라고 걱정하셔서 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편두통으로 정확히 진단을 받는다고 하시면 편두통 자체로 생명에 위협이 되진 않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편두통이란 게 네. 그냥 한 번 겪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매번 반복적으로 겪을 수도 있고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그때마다
약을 먹어요. 근데 웬만하면 안 먹으려고 하는데 일을 할 때는 차라리 그냥 마음 편하게 먹는 게 낫더라고요. 근데 궁금한 게 이걸 병원을 가야 되는지 또 병원에 가면 또 안 아파요. 신기하네요. 이상하게 뭔가 아파야지 증상을 얘기하는데 네네. 그날은 또 정상인 것 같기도 하고. 세상에.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편두통 치료는 지금 하신 것처럼 이제 생활에 불편이 없을 정도로 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편두통 치료는 완치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두통의 빈도나 강도를 낮추어서 내가 생활하거나 직장 생활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투약 이전에 두통을 일으키는 요인을 제거한다거나 아니면은 먼저 약을 드셔서 두통 발작이 일어나기 전에 예방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너무 많이 아파서 이제 급성기로 이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이제 약물이나 주사 치료하기도 하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보톡스 치료를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우와, 지금 보톡스 얘기를 보톡스?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보톡스라고 하면 미용 목적이잖아요. 좀 더 네. 예뻐지기 위해서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편두통을 없앨 수가 있다고요? 지금 말씀드린 보톡스 치료는 편두통을 없앤다기보다는 오. 이제 빈도를 낮추어서 네. 이제 50% 미만으로 이제 빈도를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미용 목적으로 사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 3차 신경이 분포한 얼굴이나 이제 어깨 그리고 목 쪽으로도 주사를 해서 통증을 유발시키는 신경 물질을 차단시켜서 빈도를 낮추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병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치료는 아니기 때문에 네. 알아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으면 머리 어디 쪽에 맞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맞는 거예요? 네네, 얼굴에 굉장히 많은 이제 포인트가 있습니다. 30 보통 하나 정도의 포인트가 있는데 네. 뭐 다 맞는 경우도 있고 뭐 아닌 경우도 있어서 그건 환자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네, 일단 진료를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보톡스 하니까 우리 예은 씨가 또 솔깃했어요. 그래요. 관심을 저도요. 보이는데. 앞서 그 이제 편두통과 함께 가장 많은 두통의 종류가 긴장형 두통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긴장형 두통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이제 뭐 시험 보기 전날 막 스트레스 받아서 머리 아픈 거 이런 걸 말하지 않을까 싶은데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나요? 네, 말씀하셨듯이 이제 뭐 시험 치기 전에 스트레스가 많았던 경우에 긴장형 두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긴장형 이제 두통은 가장 흔한 원발성 두통으로 한 번쯤은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두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활의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 근육이 과도하게 뭉치게 되면서 두통이 발생하게 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뭐 과로하거나 화를 많이 내면서 생길 수 있는 두통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주로 일하고 나서 저녁에 집에 가서 두통이 생긴다면 이게 긴장성 두통일 가능성도 있겠네요. 뭐 일하시면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나 아니면 네. 일하실 때 특정 자세로 일을 이제 하시게 되는 경우에 이제 예. 긴장형 두통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우리가 또 왜 드라마 네. 같은 데 보면 충격적인 네. 장면에서 왜 뒷목 잡고 막 쓰러질 때 있잖아요. 네. 하면서 이게 긴장형 두통의 일종인가요? 그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과장된 부분도 있지만 예. 뭐 긴장형 두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뒷머리, 그냥 머리 앞쪽, 뭐 양쪽으로 이제 꾹 누르는 듯하거나 이제 띠를 두른 듯한 통증, 여러 가지 양상으로 표현이 되는데 터지는 듯한 느낌을 호소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TV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뒷목을 잡고 쓰러져서 의식을 잃는 경우는 네. 이제 꼭 병원에 가보셔야 됩니다. 예. 중요한 포인트가 되네요. 네. 근데 긴장형 두통은 말 그대로 긴장으로 인해서 유발되는 거니까 긴장이 사라지면 좀 통증도 사라지지 않을까. 근데 또 사라질 것 같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헷갈려요, 지금. 어려운데요? 네. 긴장이 풀린다고 바로 증상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긴장의 원인이 이제 사라지면 호전이 좀 더 빨리 될 수는 있지만 뭐 스위치가 꺼지고 켜지듯이 금방 사라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네. 아까 이제 긴장성 두통이 가장 흔한 원발성 두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긴장성 두통을 좀 자주 호소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을까요? 스트레스에 예민하신 분들이 좀 더 자주 두통을 호소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사실 뭐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잖아요. 네. 긴장성 두통에도 스트레스가 큰 원인이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긴장성 두통 어떻게 치료를 합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긴장의 원인을 일단 가장 먼저 피해야 하고 그리고 요즘은 약국에도 많이 나와 있는 복합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울증약이 사용되기도 하고 우리 흔히 집에서 할 수 있는 마사지나 뭐 냉찜질, 온찜질이
일부 제한적이지만 효과를 네. 보이기도 해서 뭐 집에서도 뭐 통증 부위에 뭐 물리 치료를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뭐 지금까지 말씀을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네. 편두통이나 긴장성 두통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네. 뭐 심각한 질병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안심이 되긴 하는데 네. 혹시나 이 편두통, 긴장성 두통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오래되고 있으면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원발 두통 자체가 뭐 생명이나 뭐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이제 생활에 힘들 정도의 만성 두통이 계속되면 직장 생활에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울증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편두통이나 뭐 긴장형 두통 같은 경우에는 생명에 뭐 지장을 주지는 않지만 네. 이 말은 반대로 생명에 지장을 주는 두통도 왠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오. 이러한 두통은 반드시 병원에 가야 된다. 혹시 있습니까? 과거에 본인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극심한 두통이 갑자기 생기는 경우 병원을 찾으셔야 되고요. 그 말고도 이제 평소에 있던 두통의 빈도나 강도가 점점 잦아지는 경우, 약물에 반응이 없는 경우, 그리고 운동이나 부부관계, 그리고 우리가 화장실에서 숨 참고 배에 힘을 주듯 그렇게 힘을 줄 때 이제 두통이 발생하거나 이제 기립시 설 때 두통이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의식 소실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꼭 병원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근데 극심한 두통이라는 게 뭐 어느 정도로 예를 들어서 느끼는 게 다 다르잖아요. 맞아요. 보통 이제 우리가 벼락 두통이라고 하는데 예. 머릿속에서 벼락이 친다라고 느낀다거나 뭐 흔히 이제 외래에서 얘기하시는 그 분들은 이제 머릿속에서 폭탄이 터진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야, 이렇게 그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들어도 엄청 아프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러면 말씀하신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빨리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나요? 좀 어떤 검사들을 받게 되나요? 먼저 뭐 가까운 병원에 가시는 게 중요하고요. 신경과나 신경외과 아니면은 응급실을 방문하셔서 일단 선생님의 진료를 보시고 판단하에 머리 사진, 우리 알고 계시는 CT나 MRI를 찍어서 검사를 받으시고 혹시나 다른 이제 원인이 의심된다면 추가적인 검사나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두통과 더불어서 이제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환자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어지럼증이라고 하면은 뭐 하늘이 노랗다, 뭐 눈앞이 빙글빙글 돈다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어떤 걸 어지럼증이라고 이렇게 정의하면 될까요? 본인이 어떻게 느끼는지 정확히 얘기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지럼증이 빙글빙글 도는 양상의 어지럼증인지 머리가 멍해지면서 쓰러질 것 같은 어지럼증인지 이제 구분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빙빙 도는 어지럼증을 현운이라고 합니다. 현운에도 이제 말초성 현운과 중축성 현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흔히 이제 말초성 현운은 우리가 돌 빠졌다고 얘기하는 양성 돌발성 이제 두위성 현운 있을 수 있고 그 외에도 전정신경계염, 메니에르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추성 현우는 손의 줄기나 손의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그리고 혈류순환이 안 되는 경우, 그런 경우를 이제 중추성 어지럼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자율신경 기능이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어지럼증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근데 용어가 굉장히 어렵네요. 그렇습니다. 양성 돌발성 두위 현운이라고 하셨는데 네. 이게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달팽이관에 돌이 빠졌다 이 이석증을 말하는 거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방금 말씀하셨던 일반적으로 이석증이라고 이야기 많이들 하시는 병으로 이제 양쪽 귀 속에 이제 반고리반, 이제 달팽이관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아주 작은 돌 조각이 떨어져 나와서 신경을 자극해서 현운을 유발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특별한 원인 없이 생기는 경우가 제일 많고 그 외로는 이제 외상이나 약물 부작용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검사나 진료를 통해서 어느 쪽 방향에 돌이 빠졌는지 이제 알게 되고 빠진 방향에 따라서 맞는 술기를 진행하게 되면 어지럼증의 상당 부분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석증은 귀에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과장님 그러면 신경과로 가서 진료를 받아야 됩니까? 보통 이제 신경과나 이비인후과에서 많이 진료를 받고 치료받게 되실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위에 쭉 말씀해주신 용어들 중에서 메니에르병? 이게 대체 뭔가 궁금해요. 좀 생소하기도 하고 이 병을 앓는 사람들이 많은지도 궁금하거든요. 이석증에 비하면 메니에르는 많지는 않은 질환입니다. 반복적인 현운이나 이명 그리고 귀가 꽉 찬 듯한 느낌,
그리고 청력 저하를 특징적인 증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저희가 메니에르를 의심하게 되고요. 원인은 귀안의 뇌 림프의 순환과 흡수에 장애가 생기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보통 현운이 생기기 전에 이명이나 귀에 먹먹한 느낌 생길 수 있고 오심이나 구토, 이제 청력 장애가 동반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보통 회복되기 때문에 병원을 오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만약에 계속 반복되거나 하면 이명이나 이제 청력 감소가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병원을 찾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지금 메니에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석증하고 헷갈리는 분들도 많아요. 이석증 같은 경우에는 뭐 한두 번 치료하면 낫지만 메니에르 같은 경우에는 치료 기간이 좀 길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메니에르가 언제 발병할지는 사실 뭐 주기적인 증상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네. 하다 보면 우연찮게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방적인 방법도 있기는 한데 보통 예전에는 이뇨제를 먹었는데 최근에는 이뇨제가 크게 효과가 없다는 보고도 있고 그리고 좀 덜 짜게 드시는 방법도 이제 예방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됩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만성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하니까 증상을 좀 잘 살필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 과장님 어떻습니까? 어지럼증 가운데서 이것은 정말 좀 위험하다 이런 건 없나요? 어떻습니까? 보통 이제 말초성 어지럼증보다 중축성 어지럼증에서 현운이 좀 덜한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어지럼증을 덜 느끼시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축성 어지럼증에는 다른 신경학적 증상들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보통 복시, 두 개로 보인다는 복시나 이제 말하기가 어려운 구음장애 그리고 뭐 감각저하나 연화곤란 같은 이 뇌졸중이 의심되는 증상들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말초성 현운보다는 중축성 현운을 의심해서 가까운 병원으로 빨리 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근데 저는 평상시에 이 뭐 어지럼증도 많이 겪지만 이렇게 멀미도 엄청 심하거든요. 오. 두통이랑 근데 멀미랑 이게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원인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 이제 뭐 멀미가 심하게 와서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이제 구토나 네. 이제 어지럼증이 현운이 심하게 오면 같이 두통이 동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네. 패러글라이딩 타다가 촬영 갔는데 네. 진짜 토를 해서 진짜요? 타다가 그분이 잘못하신 건 아닌데 네. 제가 너무 막 두통도 많이 일어나고 오. 그래서 이게 좀 같은 개념인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전 재밌게 잘 탔는데. 나중에 혹시나 이제 다시 패러글라이딩을 하시거나 하게 되면 이제 안 타려고요. 멀미약을 드시고 타시는 것도 아.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 예. 그렇군요. 그래요. 사실 어지럼증 같은 경우에 누구나 한두 번쯤은 다 겪어보는 증상이잖아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도 편두통, 이석, 어지럼증 3종 세트를 다 아이고. 겪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를 평소에 우리가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나 생활 습관 같은 게 있으면 참 좋겠다 싶었거든요. 그래요. 있을까요? 사실 뭐 이러한 방법이 두통을 막을 수 있다 아니면 이러한 방법으로 뭐 어지럼증을 막을 수 있다라는 뭐 특별한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이나 운동, 그다음에 뭐 균형 잡힌 식단 꾸준히 하시는 게 아무래도 그런 증상들이나 뭐 질병을 막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약을 추천해 주는 것도 있어요. 비타민이나 뭐 아연 같은 게 도움이 된다 이런 말도 들었는데 혹시 뭐 어떨까요? 특별히 요즘에 영양제로 뭐 드시는 것도 뭐 좋겠지만 네. 아무래도 이제 식사랑 이제 음식으로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무래도 위장 장애나 아니면은 본인한테 맞지 않는 약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자연스럽게 음식으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통과 어지럼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권석경 과장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